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다 표면에 바람의 영향으로 뭐가 발생한다고? 후충순환이 발생한다고. 근데 심충순환은 바람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곳에서도 움직여. 이 심충순환을 발견한 게 세계 2차 대전 때 잠수함을 엔진을 껐는데 잠수함이 이동해요. 심충순환을 그래서 발견했어요. 여기에 해류가 있구나. 그래서 그 해류도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전쟁이 나면요,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을 해요. 생화학이 발전한 대표적인 전쟁이 세계 제1, 2차 세계대전이에요. 독일과 일본이 엄청난 생화학 실험을 했어요. 사람의 직접. 왜냐면 동물 실험을 통해 사람한테 적용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직접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애들이 유태인을 대상으로 했고,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 사람과 중국 사람들 대상으로 마루타라고 실험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약품을 인간한테 직접 취급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죽나 보자. 그러잖아요. 너는 3일째, 너는 2일째, 뭐 이렇게 직접 사람의 실험했다. 그 일본과 독일이. 그래서 독일이 열심히 반성하고 계속 이렇게 차지하고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정치를 못하고 사람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정치인들이 미쳤나봐요. 그러니까 그때 그 있잖아, 공군주의 때 자기들이 세계를 번에게 막 호령했던 그 시기 있잖아요. 그 추억에 붙어 사는 것 같아요. 그 한방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대가 바뀌어야 바뀌지 않을까. 아니 요새 젊은 꼰대도 많지. 니네들이 일베들도 그러거든. 내 친구 중에도 일베 있죠? 아니 남학생들이 일베가 좀 많죠. 근데 하는 집 보면 좀 일베스러운 애들 있잖아. 걔들이랑은 연을 끊으세요 제발. 여러분 삶에 1도 도움이 안 돼. 나를 싫어하면 일베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다 있겠다. 근데 일베가 뭐 하는 애들인데요? 일간 베스트에다가 예전에 일간 베스트라는 게시판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썼던 애들을 일베라고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그 어묵 꼬치 먹으면서 사진 올리면서 여기 남해에서 잡아올린 고기로 만든 어묵이 막 이러면서 올리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사고방식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은데 겉으로는 절대 말을 못해. 이게 근데 그 익명성이 보장되는 그곳에서 자기의 본심을 드러낸 아이들 있잖아요. 근데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 일간 베스트에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서 일베라는 그렇게 심하네. 있어. 근데 요새 뭐 트위터에도 막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하지 마세요. SNS 같은 거 하지 마. 이제 자 다시 심층순환. 그러니까 이거 전쟁 때 예전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다 디젤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잠수함이 돌아가려면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음파 탐지기를 가지고 먼저 그러니까 잠수함 전쟁은 되게 쉽대요. 전투는 먼저 발견하고 쏘면 이겨요. 물속에서는 회피 기동이 쉽지 않대요. 그래서 먼저 발견하고 쏘면 이기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발견이 안 돼야 돼. 얘네들이 그 쏘나라고 하는 음파 소리를 듣는데 탐지기를 엄청나게 켜놔요. 그러면 디젤 기관이 엄청나게 소리가 크고, 여러분 잠수함이 우리 학교 건물보다 큰 거 아시죠? 네? 그 잠수함이 무슨 보트인 줄 알았니? 니네가 제주도 가가지고 타는 그런 조그만 잠수함 말고. 내가 교실만 할 거긴 해. 아니 교실 하나만 교실 자체도 버스가 저기요. 거기서 애들이 잠도 자야 되고요. 생활도 해야 되고요. 부기도 실려 있고요. 엔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에 이게 부력이 있어야 되잖아. 빈 공간도 많고요. 네, 너무 무지커요. 이게 핵잠이라고 이제 지금은 핵잠수함이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핵을 써서 연료를 써서 소리를 덜 나긴 한데, 그러니까 엔진을 꺼놓고 기다리다가 계속 이 소리를 듣다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엔진 시동 켜고 그때 미사일 쏘는 거야. 그 어뢰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동하기 쉽지 않으니까, 아니 작전을 수행하기 쉽지 않으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얘네가 본인들이 있던 장소에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있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게 10층 해류를 발견해서 해류도를 만들어요. 그 10층 해류도 실질적으로 바람이 전혀 맞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해류에 의해서 움직임이 발생을 했고 그 움직임이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돌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10층 순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0층 순환은 밀도가 높은 평수는 침강하고 밀도가 낮은 건 올라오겠죠. 그래서 10층 순환을 여기 보시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수온과 염분이에요. 수온과 염분에 의해서 밀도의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 밀도 차이에 의해서 10층 순환이 생기니까 이 열염순환이라고 해요. 열은 수온이고 염은 염분이에요. 열과 염분에 의한 순환에서 10층 순환을 열염순환이라는 표현을 써서 어딘가에 열염순환이라고 나오면 그게 수온과 염분에 의한 밀도차 때문에 발생을 했구나. 발생한 거나 10층 순환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뭐냐면 대서양이에요. 대서양이 10층 순환 연구를 더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서양은 북극과 남극이 연결되어 있죠. 태평양은 북극이 알래스카랑 러시아 대륙역에서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분돼서 순환이 조금 다르거든요. 대서양이 10층 순환이 제일 많이 나와요. 북극과 남쪽에서.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중층수, 10층수, 저층수 모두 다 10층이에요. 이 10층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세요?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기억나죠? 여기 심해층이야. 여기 위에 보충수, 여기 색깔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 여기가 여기고요. 나머지 여기 중층수 파란색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여기는 여기 10층수, 그러니까 심해층에 해당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발생하나 봤더니 남극이 차갑잖아. 1년 내내 얼음덩어리들로 있는 남극 주변을 돌고 있는 바닷물이 제일 낮아요. 이게 남극 저층수로 이렇게 가장 바다. 그 다음 대서양, 여기 아이슬란드에 있는 이도 60도에서 70도 사이에서 침강하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 수온이 낮으니까 침강하는데 얘가 북대서양 10층수예요. 여기가 남반구까지 이동을 한대요. 자, 그 다음 이쪽에서는 남반구 쪽에 있는 남극 중층수는 이렇게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10층수, 남극 저층수 이렇게가 10층 순환을 일으키고 있는 해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가고 또 가고 들어가고 가고 이렇게 반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죠? 그래서 10층 순환이 이렇게 기억해야 될 그 10층 순환에 남극 저층수, 북대서양 10층수, 남극 중층수 이 세 가지가 10층 순환을 일으키는 해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시면 10층 순환은 유속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9층 순환보다 흐름을 관찰하기 어렵다 그랬지. 이거는 10층 순환은 해류의 흐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의 수온과 염분을 가지고 여기는 어떤 해류에 해당이 되는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면 돼요. 이 그림을 눈에 익혀두시고 남극 중층수, 북대서양 10층수, 남극 저층수 이 키워드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고 저층수가 바닥이잖아. 기저전자를 쓰니까 바닥전자에서 가장 바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10층수하고 중층수는 10층수가 밑에겠네. 중층수는 그 중간 정도 되겠네. 현충의 여기하고 사이 정도가 중층수네. 이렇게 생각하면 밀도가 저층수가 제일 크고 그 다음 10층수, 그 다음 중층수 이렇게 된다라고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10층 순환의 역할이에요. 자, 표층 순환과 10층 순환은 독립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섞여요. 여기 보시면 빨간색이 표층수예요. 표층수가 분명히 표층계류가 표층 순환에 의해서 예를 들면 평양도 그렇고 대서양도 그렇고 이게 북쪽도율이란 말이야. 북쪽도율은 웨스트 마일을 북대서양에 의해서 쑥 올라간다? 올라가면 소위 낮아지겠지. 얘네들이 여기서 침강을 해요. 침강을 하면 아까 얘가 북대서양, 이 파란색이 보이지? 얘가 북대서양 신충수예요. 쓱가.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남북 표층계류랑 만나고 여기는 뭐냐면 침강 지역이에요. 남북으로 가는 애들도 있겠지. 여기가 반대쪽으로 돌게 되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돈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서 남북 요거는 더 낮은 아이들 저충수나 그다음에 남극 중충수가 돼서 여기서 침강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표충순환과 실충순환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연결돼서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포인트 침강지역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그냥 침강지역들이 남극 근처에서 그 다음에 북대서양 근처에서 침강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태평양 쪽은 실제로 위에까지 안 간다 그랬잖아. 알래스카랑 여기 대서양 쪽에, 아니, 러시아 쪽에 막혀 있어서 이쪽 같은 경우는 10층으로 침강하는 것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밀도가 커지지 않아. 그래서 이쪽에서는 표층순환이 우세를 이루고, 그다음 여기는 아까 말한 중충순, 남극에서 침강해서 왔던 애들이 태평양 쪽에 중충수나 저충수를 이루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대서양 같은 경우는 북대서양 실충수와 남극 저충수까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침강 지역은 남극과 북대서양 쪽에서만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표충순환과 실충순환이 연결해서 나타나는데 얘네가 나타나는 데만 걸리는 시간만 해도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걸린다고 이야기해요. 자, 이 개정 여기 보시면 표층에서 10층으로 침강하는 해수의 양이 감소하면 당연히 표층의 흐름도 약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밑으로 많이 들어가야 다시 위로 많이 내뱉기 때문에 표층의 흐름도 강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저위도의 열이 고위도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기후변화 생기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수백 년에서 1000년까지 전체수를 순환한다.